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양자역학 길라잡이 네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행했던 그 행렬역학과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푼다는 의미를 이제 행렬역학에서 어떻게 그 정의하는지, 즉 고유치 문제를 푸는 건데 실제로 이제 그 예로서 이제 이런 그 투 스테이트 프로블럼, 즉 상태가 두 가지가 가능한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MRI나 또 큐빗과 같은 이런 양자 컴퓨터에도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본인 직접 한번 풀어 보셔서 익숙해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그 얘기 듣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어떻게 이제 유도가 되는지 유도 과정은 생략하더라도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행렬역학의 문제로서 two state proble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뭐그 전자의 스핀과 같은 이런 스핀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그 자기장이 갖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뮤, 요 전자가 가지는 요 어떤 마그네틱 다이폴 모먼트 곱하기 자기장 이렇게 주어지면은 요게 바로 이것도 하나의 그 투 스테이트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스핀은 항상 이 자기장 축에서 업 아니면 다운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투 스테이트 문제로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풀이 과정은 굉장히 유사하고요. 결론도 유사한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어떤 문제를 할 거냐 하면은 이렇게 이런 박스 안에 있는 뭐 입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만약 입자가 왼쪽에 있다면 이걸 뭐 레프트 상태, 오른쪽에 있다면 뭐 라이트 상태, 중간에 하나의 뭐 일단 베리어가 있어가지고 쉽게 요 베리어를 이렇게 그 뛰어 넘어서 물론 터널링을 해서 이제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런 행렬역학에서 즉 파동역학에서는 이걸 슈레딩거 방정식을 세워서 풀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이 포텐셜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데 이 파동 행렬역학에서는 이걸 굉장히 단순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푸냐 하면은 우선 이 해밀토니안 즉 에너지 오퍼레이터 해밀토니안을 요 어떤 그 기저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어떤 기저가 가능하냐 하면은 입자가 왼쪽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left L이라고 표현하고 오른쪽에 있는 상태를 right라고 표현하면은 그럼 뭐 레프트 쪽의 파동 함수는 예를 들어 뭐 이런 형태로 생겼겠죠. 이런 형태로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에 오른쪽 right 파동 함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겠죠. 즉 오른쪽에 있을 위치가 높으니까 이쪽이 돼 있고 이쪽은 낮아지고 이런 형태로 생겼을 텐데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표현하면 지난번에 표현한 방법이 이 브라 MHN 하면 이게 앞에 게 행이고 뒤에 게 열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이제 레프트, 라이트를 상태를 각각의 기저로 우리가 그 잡고 이제 이걸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L 해밀토니안 그다음에 L 요게 바로 그 요쪽에 있는 그 상태죠. 요쪽에 있는 상태가 에너지가 지금은 똑같은 어떤 E0를 가지고 이쪽에 있어도 역시 똑같은 에너지 E0를 가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외부의 어떤 뭐 자기장이나 정기장 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겠죠. 그래서 그걸 E0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left 해밀토니안 right 이 어떤 교차 상태 즉 해밀토니안을 라이트에 가해가지고 이쪽 에너지를 측정해서 그럼 파동 함수에 살짝 어떤 교란이 일어나겠죠. 붕괴가 일어날 텐데 그렇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크게 바뀌지 않는데 이게 레프트하고 어떤 인터랙션을 할 수는 있겠죠. 인터랙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값을 이걸 이제 레프트가 캣으로 브라로 이렇게 연산된 요 상태를 우리가 델타로 정의합니다. 즉 델타는 어떤 E0보다는
충분히 작은 값이지만 어떤 이런 교차 작용 때문에 이 파동 함수가 살짝 이렇게 붕괴함에 따라서 이렇게 레프트로 이렇게 레프트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델타로 보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 right가 레프트 파동 함수가 이렇게 또 스며들어서 이렇게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경우, 이것도 똑같은 이 델타로 이렇게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두고 요 레프트와 라이트 기전은 서로 orthonormal하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결론은 뭐냐면은 요게 요거를 이 해밀토니안을 이제 대각화하는 H psi가 E psi라는 요런 고유치 방정식을 푸는 거죠.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푸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항상 우리가 요 H 빼기 E I psi 한 게 이제 0이다 이렇게 두고 요 H 빼기 E 하면은 뭐가 되냐면 행렬에 이제 고유치 문제 푸는 건데 E0 빼기 E가 되고 그다음 델타 E0 빼기 E 하고 뭐 psi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psi 1, psi 2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0이 되는 거고 지금 psi를 이렇게 썼죠. psi를 psi 1, psi 2. 요 psi 1, psi 2라는 의미는 요 기저가 지금 left, right 기저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psi 1 left 플러스 psi 2 right 이런 형태로 이제 요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푸는 건데 요게 psi 1, psi 2가 0이 아닌 해를 가지려면은 요 행렬에 항상 우리가 행렬식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즉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역행렬이 존재하면은 요거 역행렬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요거 역행렬을 곱해주면은 요게 psi 2가 0,0밖에 해가 없으니까 요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요 행렬식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얻어집니다. 왜냐하면 역행렬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어떤 행렬 A의 역행렬을 우리가 계산하면은 요 행렬 A가 A, B, C, D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 역행렬은 행렬식 값 AD 빼기 BC 분의 1에 그다음에 요거 자리를 바꾸죠. DA 자리 바꾸고 위치에 여기는 이제 부호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요 역행렬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값이 0이 되면은 이 행렬 요거에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게 이제 psi 1, psi 2가 일반적인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우리가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0이다라는 조건에서 E0 빼기 2의 제곱 빼기 델타 제곱이 이제 0이다 해서 2가 이렇게 넘어가서 E0 빼기 2가 넘어가서 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가 되죠. 그래서 2가 E0 마이너스 플러스 델타 이렇게 돼서 E0 마이너스 델타를 우리가 E 마이너스로 정의하고 E0 플러스 델타를 E 플러스로 정의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그 E 마이너스일 때 여기 E 대신 E0 마이너스 델타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델타 그다음에 psi 1, psi 2가 이제 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psi 1, psi 2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일단 이걸 서로 부호가 반대면 되죠. 부호가 반대면 되기 때문에 이걸 1,-1로 잡았습니다. 근데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 루트 2분의 1을 붙였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그 E 플러스 상태일 때는 요걸 만족하는 psi 1, psi 2가 1,1이 되고 따라서 루트 2분의 1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유치가 되고 이게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고유치 문제를 일단 풀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이 그 고유 벡터 우리가 그 에너지의 해밀토니안의 고유 벡터를 방금 구했죠. 마이너스 기저와 플러스 기저로 구했는데 요 마이너스 플러스 기저에서 이 해밀토니안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HMN에서 요 M하고 N이 이번에는 요 플러스 기저하고 이제 마이너스 기저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보면 뭐가 될 거냐 하면, 즉 마이너스 기저를 우리가 원제로, 플러스를 뭐 제로 원 이렇게 잡고 이걸 표현하면은, 또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이제 마이너스 브라 마이너스 h 캣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걸 계산해 주면은, 지금 마이너스는 에너지 고유 값이 E0 마이너스 델타가 되죠. 그래서 E0 E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너지 고유 함수이기 때문에 E 플러스를 주고 플러스가 되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또 also 노멀하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기저 마이너스 기저도 서로 이제 also 노멀하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돼 버리고 역시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1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해밀토니안의 이제 대각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대각 행렬이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이제 이 해밀토니안을 임의의 기저로 잡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걸 이제 그 고유치 방정식을 풀어서 그 대각화를 하면은, 그럼 이제 바로 에너지 고유치가 다 얻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원래 기저, 즉 레프트 라이트 기저와 기저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기저로 우리가 어떤 그 변환을 시켜주는 관계가 서로 존재할 겁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이런 행렬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관계를 U라고 하면은, 즉 U에다가 레프트 라이트 연산을 하면은, 어떤 변환을 하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얻어진다. 그 U는 뭘까요? 답은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 마이너스 기저를 이렇게 이제 열벡터를 씁니다. 마이너스 기저를 이렇게 열벡터로 쓰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즉 루트 2분의 1 다 묶어내고 1, 마이너스 1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 기저를 또 열벡터로 씁니다. 플러스 기저를 열벡터로 쓰면은, 플러스 기저는 루트 1,1에 1,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행렬이 이제 U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U에다가, 지금 U가 이렇게 주어졌죠. 이런 행렬인데, 여기다가 레프트 기저를 한번 연산을 해본다. 레프트를 가하면은, 여기 레프트라는 게 원제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레프트라는 게 이제 행렬로 레프트를 처음에 원제로로 표현하고 이걸 제로원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원제로 하면은 요 앞에 거만 이렇게 되니까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이 돼서, 즉 마이너스 기저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U에다가 라이트를 해주면 플러스 기저가 나온다. 요게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U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기저 변환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기저를 마이너스 플러스 기저로 바꿔주는 일종의 행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해밀토니안을, 원래 이제 이 레프트 라이트 기저에서 표현한 해밀토니안을 마이너스 플러스 기저에서 표현하면 이게 대각화가 되는 거죠. 그걸 H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바꿔주냐 하면은, 요 기저 변환 행렬을 양쪽에서 곱해줍니다. 하나는 원래 행렬이 곱해주고, 왼쪽에는 U 인버스가 곱해줍니다. 그래서 U 인버스 HU 하면 여기 바로 요 행렬, 요게 얻어집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요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이제 썼죠. 제가 U가 이렇게 되고, U 인버스는 뭐가 되냐면은, U 인버스는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U의 대가가 됩니다. 그래서 U 인버스가 U의 대가라는 게, 즉 U가 이렇게 있었으면 요 대가라는 게, 그 대가 연산은 서로 얘는 가만히 놔두고 얘는 이제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위치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플러스 1이 됩니다. 에다가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쳐주는 건데, 컴플렉스 실수니까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쳐줘도 바뀌지 않고, 그래서 부호만 마이너스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게 대가 연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U 인버스는 마이너스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우리가 유니타리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니타리 변환, 어떤 회전 변환을 보통 의미할 때 유니타리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복소수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걸 유니타리라고 하고, 실수로
실수축에서 예를 들어 2차원 이렇게 좌표축을 이렇게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거, 이런 변화는 우리가 유니타리 중에서도 이걸 올소고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소고날 행렬은 유니타리 행렬의 어떤 그 실수 행렬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유니타리 변화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유니타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듣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 풀 때도 시간이 0일 때 파동 함수를 구하면은 시간이 t일 때 파동 함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때 앞에 들어가는 게 하나의 오퍼레이터로 들어가는데 E-h분의 I 해밀토니안 t,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시간에 대한 유니타리 변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간축을 회전시키는 거죠. 시간이 0일 때, 시간이 이제 t일 때 시간축을 회전시킨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유니타리 오퍼레이터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E 마이너스 델타, E 플러스 델타 이렇게 여기 얻어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기저 변환 행렬만 구하면 모든 게 이제 일사천리로 구해지고, 기저 변환 행렬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원래 기저와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대각 고유 벡터, 해밀토니안의 고유 벡터를 구해서 이 고유 벡터를 원래 기저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걸 하나 열 벡터로 하는 그런 행렬이 바로 이 기저 변환 행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원래 그 파동 함수를 요 레프트 라이트 기저에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C1, C2 이렇게 표현됐다면은, 이건 다시 말하면 C1 레프트 플러스 C2 라이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요걸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기저에서는 요 파동 함수가 어떻게 표현될까, 이제 그런 게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표현될까요? 요걸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기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건 바로 기저 변환 행렬을 그대로 요 값에 곱해주면 됩니다. 즉 C1, C2에다가 역시 이 6을 곱해주면은 이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얻어진 그 파동 함수의 값이 되는 거죠. 이걸 좌표를 우리가 뭐 D1, D2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기저로 요 파동 함수 사이를 표현하면은 얘는 원래 거에다가 이 기저 변환 행렬을 곱해주면 된다,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만약 초기 조건이 레프트에 있었다면은 시간이 t에 흘렀을 때 이게 레프트에 있을 확률 구하라. 한번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요 레프트를 우리가 레프트라는 걸 마이너스 플러스 기저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레프트가 이제 마이너스, 아까 원제로라고 표현했죠. 레프트 기저를 원제로로 표현했는데, 요걸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기저로 표현하면은 뭐가 될까요? 아까 기저 변환 행렬을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기저 변환 행렬이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1, 요게 되는 거니까 요걸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게 루트 2분의 1에 이렇게 앞에 거만 표져 나오니까 1 마이너스 1, 요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레프트 기저를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기저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은 레프트 기저와 이 psi t를 우리가 이걸 해주면 되죠. 그럼 psi t는 뭐가 되냐 하면은 psi t는 아까 E의 마이너스 h 바분의 I 해밀토니안 t에다가 psi 제로 요걸 의미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그 에너지의 고유 함수 마이너스 플러스 기저로 익스펜전 했을 때 요 psi t가 아까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 요게 된다고 했으니까, 즉 레프트 기저니까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이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해밀토니안에 포함된 이 타임 이볼루션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작용되면서 바로 그냥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익스포넨셜 루트 2분의 1에 E의 마이너스 H 바분의 I, 요거는 이제 그 마이너스 기저로 의미하니까 E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고, 밑에 거는 익스포넨셜에 H 바분의 I E 플러스 T 이렇게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요게 바로 이제 시간에 대한 psi t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이제 레프트 시간 t일 때 레프트에 있을 확률이니까 그 확률의 일단은 앰플리튜드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앰플리튜드를 구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확률은 요거를 이제 제곱한 게 되겠죠. 부사이티 요거의 절대값 제곱한 게 되는데 일단 앰플리튜드만 구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여기다가 레프트를 아까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레프트 사이 t가 레프트에 있을 그 확률 진폭을 구하면은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럼 앞에 요 e 마이너스가 그 e0 마이너스 델타를 의미하고 e 플러스가 e0 플러스 델타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 e0 묶어내고 그럼 묶어내면 익스포넨셜이 h바분의 마이너스 i e0t 이게 묶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앞에 개수가 이제 2분의 1에다가 2에 h바분의 i 여기 마이너스 델타 t 플러스 2에 h바분의 i 이번에는 이게 그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죠. 여기 이 마이너스일 때 여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델타 t가 되고 마이너스 델타 t가 돼 가지고 이게 바로 이게 코사인 이걸 우리가 코사인 h바분의 델타 t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probability amplitude가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거의 확률은 요거의 제곱이죠. L 코사인 t 요걸 제곱한 거니까 제곱하면 요 익스포넨셜 텀은 사실 무시해도 되죠. 확률 절대값 제곱할 때는 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이제 곱하는 거 되니까 요 무시해 버리고 코사인 제곱 h바분의 델타 t 요렇게 얻어집니다. 즉 초기 상태 요 그림을 그리면은 시간에 대해서 초기 상태가 이제 1이죠. 처음에 레프트에 있다고 했으니까 초기 1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동을 하겠죠. 진동하는 그래프인데 그러면은 그 진동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진동 주기는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요 값이죠. 요 값은 요 코사인 제곱 요게 바로 이제 파이가 되는 값이죠. 요게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 되니까 요게 이제 즉 h바분의 델타 t가 이제 파이가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를 구하면은 t는 어떻게 구하나요? t는 넘어가면 이제 델타분의 h바 파이. 다 있으면 이제 h바라는 게 이제 2파이분의 플랑크 상수니까 다 있으면 이건 2델타분의 h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진동 주기가 2델타분의 h.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이런 그 레프트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터널링을 해서 입장 터널링해서 라이트로 갔다가 다시 레프트로 돌아오는 거죠. 그 주기가 요 2 델타분의 h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동 주기가 이제 2 델타분의 h 이렇게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식을 조금 바꾸면은 오메가가 이제 주기분의 2파이가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요 h바 오메가가 뭐가 되냐 하면은 h바 오메가가 이제 2 델타가 됩니다. 요 이렇게 t가 넘어가면은 여기 t 대신 이걸 집어넣고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h바 오메가가 2 델타가 돼 가지고 즉 에너지가 낮은 상태, 아까 E0 마이너스 델타와 E0 플러스 델타의 두 가지 상태가 있고 각각의 고유 벡터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근데 이제 레프트 기저라는 거는 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섞여 있는 거죠. 레프트는 요 마이너스 플러스 기저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 마이너스 플러스 레프트 상태의 시간에 대해서 변화를 생각해 보면 레프트로 라이트로 갔다가 다시 레프트 들어오고 이런 걸 이제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 진동을 하는 상태가 더 진동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약 이게 전자 같으면 이 진동을 하면은 전하율 물체라면 이게 전자기파를 방출하겠죠. 그 진동수가 바로 요 h바 오메가가 이제 2 델타가 되는 그 에너지를 차이가 되고 그게 바로 요 에너지 차이입니다. 요 레벨 에너지 레벨 차이가 바로 2 델타죠. 그래서 빛의
H 바 오메가 빛의 진동수, 진동 에너지, 진동함에서 따라서 방출하는 그 빛의 에너지도 바로 이 2델타만큼의 그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이런 2레벨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암모니아 같으면은 요 암모니아 즉 NH3 같으면은 요 질소 분자가 요 위쪽에 있느냐 밑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레벨이 정해지는 거죠. 2레벨 스테이트가 되고 이때 진동하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프리퀀시를 구해보면 24GHz의 전자기파가 이제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암모니아 분자에서 우리가 24GHz의 이런 전자기파를 방출하도록 우리가 더 이걸 앰플리파이어를 증폭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앰플리피케이션 바로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에서 이게 메이저라는 그런 메이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메이저의 원리. 그래서 이 두 가지 에너지 상태가 요 아까 2델타만큼의 어떤 에너지를 차이를 주기 때문에 요 에너지 갭에 해당하는 이제 빛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방출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종의 그 공면 현상인데 이런 것들의 원리가 바로 이런 이 투 스테이트 문제에서 이제 얻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저는 이제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아니라 이게 라이트라는 거죠. 라이트. 그래서 원래 마이크로웨이브 전자기파에서 먼저 이 개념이 나왔고 요걸 이제 빛으로 이제 해서 한 게 바로 레이저죠. 그래서 레이저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원리인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그 투 스테이트 문제에서 얻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건 제가 이전에 그 불확정성 원리의 유도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락 델타 함수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 이번 시간 좀 퀵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하이젠버그 우리가 이 슈레딩거와 더불어 이제 양자역학에 이제 태동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이 베르너 카를 하이젠버그로 알고 있죠. 그래서 하이젠버그가 더 먼저 1925년에 이런 그 양자역학에 대한 운동학과 역학 관계에 대한 양자 이론적 재해석 이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행렬을 통해 가지고 요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을 먼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막스 보론이나 요르단과 함께 이제 또 이런 행렬역학을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하이젠버그가 1926년에 이제 보어와 같이 일을 하게 되죠. 보어의 조교가 돼서 코펜하겐에서 강사로 일하고 이때 이제 코펜하겐 학파가 된 거죠. 그래서 역학적인 어떤 수학적 기초를 연구하면서 이 불확정성 원리를 발전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32년 노벨상을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류의 유체 동력학 이론, 그다음에 원자핵 강자성체, 즉 우리가 페로매그네티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강자성체 이론을 또 정립을 했고 또 이런 서브아토믹 피직스에 대해서도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나치 치하에서는 이 독일을 떠나지 않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또 책임자로 일했던 그런 전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소장을 60년부터 70년까지 지낸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는 어떤 그 수학적인 언어로만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형태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아이디어의 형태들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실체, 리얼리즘이 아니라 우리 항상 EPR 실험 얘기할 때 얘기하듯이 로컬 리얼리즘이 아니라 글로벌 넌 리얼리즘이다. 그게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피아니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부분과 전체 우리말로 이제 부분과 전체로 번역된 책인데 Physics and Beyond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어떤 양자 이론에서 수학적으로 공식화한 자연 법칙은 입체 자체가 아니라 기본 입자에 대한 우리 지식
즉 관측이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측정과 관측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연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제 자연과학이라는 잔을 한 모금 마시면 무신론자가 될 것이고 그 잔 밑바닥에서는 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깊이 있는 그런 학문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 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는 게 있죠. 이 관측자. 슈레딩거는 이 파동함수 psi x에 대해서 다루지만 하이젠버그는 우리가 이 psi를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여기 타임 이볼루션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psi t가 되는 건데 즉 오퍼레이터 자체가 우리가 항상 관측을 하는 거는 이런 그 psi t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psi t 요게 이제 어떤 그 기대값이죠. 파동함수의 시간에 대한 기대값인데 요걸 파동함수가 변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오퍼레이터 자체가 변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2의 마이너스 i h 바 ht 이렇게 보고 요거는 요거에 그 대가하는 거니까 2의 플러스 h 바분의 i ht 이렇게 보고 파동함 상태 벡터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퍼레이터 자체가 시간에 대해서 변환하고 이 오퍼레이션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관측의 효과가 중요하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응하는 요 하이젠버그의 그 오퍼레이터의 그 이퀘이션 모션을 보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요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그다음 중간 거 미분, 마지막 거 미분해서 이렇게 수식을 전개하다 보면 이런 식이 얻어지는데요. 그래서 요게 일종의 그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응하는 하이젠버그의 매트릭스 행렬역학의 어떤 운동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하이젠버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로 다루진 않겠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하이젠버그 픽처라고 하죠. 우리가 슈레딩거 픽처로 양자역학을 기술할 수 있지만 하이젠버그 픽처로 기술하면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된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확정성 원리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우리가 흔히 델타 x, 델타 p가 2분의 h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델타 x가 뭐냐 하면은 이 표준 편차의 의미입니다. 표준 편차라는 게 요게 분산이죠. 편차 제곱하면 이게 분산인데 분산은 어떤 그 관측값 빼기 평균이죠. 측정값 빼기 평균을 이렇게 쓰죠. 양자역학에서는 이렇게 쓰고 요거의 제곱을 다시 평균한 게 바로 즉 편차 제곱을 평균한 게 바로 이 분산이고 분산을 요거 루트를 씌운 게 바로 이 표준 편차가 됩니다. 이렇게 쓰고 그럼 항상 요게 이제 이걸 다 있으면 이제 이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통계학에 나오는 기본적인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럼 즉 어떤 x의 표준 편차 곱하기 운동량의 표준 편차한 게 이렇게 어떤 특정 값보다 커져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x의 기대값은 이렇게 계산하죠. 여기 x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양쪽에 psi 이렇게 브라 벡터와 캡 벡터를 연산한 게 기대값이 됩니다. 그럼 요게 또 어떤 식하고 같냐면 요게 바로 요걸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쓰면은 x 커뮤테이터 p 이렇게 쓰고 요게 정의가 xp 빼기 px를 의미하고 요게 양자역학에서 IH 바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p 오퍼레이터가 i분의 h 바의 x에 대한 미분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걸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즉 xp 빼기 요걸 이제 psi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IH 바 psi가 나온다 이런 걸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불확정성 원리를 증명하는 그 영상에 여기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요 카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얻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어떤 위치 운동량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간과 에너지에 대해서도 역시 불확정성 성립하고 그 다음에 각 운동량의 각각의 어떤 컴포넌트에 대해서 LX, LY, LZ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게 성립한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운동량이 h바 k 이렇게 주어지죠. 이 k라는 거는 이 x를 풀에 트랜스폼한 게 바로 k 스페이스가 됩니다. 즉 리얼 스페이스를 풀에 트랜스폼하면 k 스페이스, 파수의 공간이 되는데 이게 바로 서로 풀에 트랜스폼 공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하는 거고, 즉 델타 x 델타 k가 2분의 1보다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되고,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h바 오메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델타 t 델타 오메가도 역시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이게 LX, LY가 LG 이렇게 성립되는 이유, 혹은 이걸 스핀으로 하면은 SX, SY가 IH by SJ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것도 이유도 바로 스핀 오퍼레이터 자체도 우리가 2분의 H by 시그마 오퍼레이터, 요 파울리 매트릭스로 알려진 요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 오퍼레이터 간에 서로 이런 어떤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이 서로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수학에서는 SU2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종의 어떤 회전 변환을 나타내는 그런 변환들 사이의 어떤 대소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SU2 스페셜 유니터리 그다음 2라는 건 2차원이라는 얘기입니다. 2 그룹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이 이제 리 엘즈브라라고 있는 거죠. 리 엘즈브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수학적으로 다 리 엘즈브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기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 엘즈브라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된 불확정성 원리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어떤 오퍼레이터 A, B가 있어서 요거의 분산, 즉 요거 델타 L을 쓰는 게 요 A의 분산, 그다음 B의 분산을 곱하면은 2i분의 요 A, B의 커뮤테이터 한 거의 평균을 해서 다시 2i로 나눠주고 뭐 제곱한다, 이런 식이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일반화된 불확정성 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또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슈베르츠 부등식을 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과정은 조금 이제 복잡하니까 전부 다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불확정성의 원리가 꼭 위치 운동량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 시간, 그다음에 각 운동량의 가까이 컴포넌트, 또 이미의 어떤 이런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이 이미 커뮤테이터가 0이 아닌, 즉 어떤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이 있는 그런 경우에서 이런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해서 어떤 만약 커뮤테이터 값이 0이다, 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요 A와 A 연산, A 측정과 B 측정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즉 A, B하고 BA를 자리를 바꿔도 같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항상 요 X와 P는 서로 이제 우리가 연산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왜냐하면 P가 미분 연산자이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면 값이 달라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불확정성 원리를 한번 우리 해석을 보면요. 그래서 이 uncertainty principle은 어떤 서로 non-commuting observable, 즉 어떤 두 연산자 두 개의 어떤 오퍼레이터 측정자가 있을 때 서로 non-commute하다는 게 0이 아니다라는 거죠. A 커뮤테이터 B해서 0이 아니다. 그럴 때 이 둘 사이 정확도에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어떤 측정적인 한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한계, 서로 연산자 A, 측정자 A하고 어떤 A라는 오퍼레이터와 B라는 오퍼레이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정성 원리가 성립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이걸 좀 비유를 들면은, 예를 들어 어떤 내가 어떤 연인인 사람 A가 어떤 연인인 사람 B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A가 어떤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B하고 이제 어떤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함부로 이제 바람을 못 피도록 항상 어떤 B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비유로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역학의 어떤 통계적
해석으로부터 얻어진 근본적인 결과고, 예를 들어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은 운동량은 불확정성은 커지고, 위치를 또 운동량을 정확하게 하면 위치 불확정성이 커진다. 서로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푸리에 트랜스폼이 뭐냐 하면은 요건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에 관한 디라크 델타 함수와 푸리에 트랜스폼에 관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XP 즉 P라는 상태를 운동량 P라는 운동량을 가진 상태를 우리가 파동함수 X축 관점에서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요거는 이렇게 어떤 PP가 PP다 이런 식에서 양변에 이제 브라 X를 연산해서 요걸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P가 양자역학에서는 이렇게 I분의 H바 미분 연산자로 바뀐다 그랬죠. 이렇게 쓰면은 요 관계에서 우리가 XP를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는 노멀라이제이션 벡터니까 신경 쓸 건 없고, 즉 2의 마이너스 H밥은 IPX, 즉 2의 IKX 요거죠. 이게 바로 일종의 그 평면파, 파수 K를 가진 평면파의 어떤 식이죠. 즉 P라는 운동량 상태를 가진 어떤 상태는 X축 관점에서 보면 어떤 리얼 스페이스 보면 하나의 파동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죠. EIKX, 즉 E의 H바분의 IPX라는 이런 값을 가진 하나의 그 파동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즉 파동이기 때문에 운동량 값을 정확하게 알면은 위치 값은 전 공간에 퍼져 있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모른다, 그런 얘기가 되고, 예를 들어 포지션에 대한 그 운동 모멘텀에 대한 값을 정확하게 알면은 포지션은 퍼지게 되고, 거꾸로 포지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운동량이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실수축에서 포지션에서 우리가 입자라고 측정을 했다면, 입자는 이게 굉장히 델타 함수 같이 이렇게 그 솟아 있는 거죠. 우리가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면은 모멘텀은 정확하게 모른다. 즉 여러 개의 이제 이 운동량을 가지는 이런 파동이 섞여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요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부사 X를 파이 P에 대해서 하나의 분포를 파이 P라고 하면 파이 P에 대해서 E의 IPX 요거 하나의 그 파동이니까 파동을 전부 다 더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 요게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여기서는 이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됩니다. 그래서 즉 파이 X가 파이 P로 가는 걸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걸 우리가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얘기를 하고, 관계 식의 관계는 이렇게 이제 조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포멀하게 쓰면은 요걸 이제 컴플리트 X에 대해서 이렇게 컴플리트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연속적인 포지션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브라켓 노테이션을 그대로 잡아서 이렇게 여기 집어넣으면은 요걸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식을. 그래서 요 식을 유도를 할 수 있고, 이건 제가 이전에 여기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X와 P가 서로 프레트 트랜스포밍 관계에 있는 그런 사이다. 즉 남남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의 연인 관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교환 관계에 있지 않은 두 연산자, 즉 어떤 연산 그 특정 연산자 A, B가 이렇게 커뮤테이터 한 게 0이 아닌 그런 A, B가 있을 때 처음에 측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측정에서는 A를 먼저 측정하고 B를 측정하면은 요게 이제 A 때문에 파동함수가 붕괴한다는 얘기죠. 웨이브 펑션 콜랩스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동함수 붕괴가 일어나서 B를 먼저 측정하고 A를 측정한 거랑 이제 달라진다.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일종의 그 우리가 그 슈레딩거 고양이 얘기를 할 때, 슈레딩거 고양이를 할 때 측정을 하면은 이 고양이 상태가 중첩, 들어 뭐 산 상태와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고양이가 이제 뭐 죽어 있는 상태, 중첩된 상태 중에 하나로 이제 붕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산 상태를 측정했으면은 다음번에 측정하면 죽은 상태가 얻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파동함수의 붕괴를 바로 이런 그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에도 역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 투 스테이트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풀어 봄으로써 이렇게 서로 그 오실레이션 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일반적인 그 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걸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메이저나 레이저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빗도 마찬가지고요. 퀀텀 컴퓨팅의 이 큐빗도 이런 그 투 스테이트 문제를 가지고 그 이런 그 전자기파를 흡수해서 서로 어, 그 상태가 바뀌는 거죠. 상태를 바꿀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이론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는 이게 뭐 생각을 해보면 생각할수록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비유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그런 사료도 많습니다. 우리가 샘플링 이론, 오디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샘플링 이론을 좀 아실 텐데 우리가 어떤 그 샘플링을 굉장히 촘촘하게 할수록 즉 어떤 음파의 샘플링을 굉장히 시간 쪽에서 촘촘하게 샘플링을 하면은 요게 이제 어떤 주파수 측면에서 보면은 요게 이제 굉장히 퍼지게 되죠. 브로드하게 퍼지기 때문에 요 주파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어떤 그 이 음원을 그 재현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간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초반에 샘플링을 듬성듬성하게 하게 되면은 주파수 공간에 대해서 보면 이게 굉장히 모여 있기 때문에 저 정보가 이제 희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즉 엘리아징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음원을 다시 재현하려고 할 때 그 정보가 그 로스가 일어나서 섞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소리를 다시 재현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도 일종의 이런 그 불확정성 원리와 관련이 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의 그 현상을 뭐 각각 학문에 대해서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양적학이 뭐 그렇게 어렵다 그렇게 느끼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앞으로 더 나은 양자역학 길라잡이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